운동선수들도 아마추어들이 있고 프로들이 있잖아요. 아마추어들의 훈련 방식은 사실 프로와의 훈련 방식과는 너무 달라요. 마인드셋도 다르고 실질적으로 테크니컬한 방법들, 루틴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될 수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모든 것이 세일즈다 라는 책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프로가 될 수 있는지,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진화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항상 뭔가를 생각할 때 시간을 더 들이부어가지고 1.5배 성장하는 것보다 완전히 그냥 메커니즘과 이 방법들을 바꿔서 5배, 10배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을 하는 게 저는 항상 모든 분야에서 훨씬 더 생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신경 쓰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에서 확실한 차별화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본인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는, 이게 사실 되게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거든요. 외모적인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통 일을 잘하면 외모적인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게 본질이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솔직해지자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의 업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장 볼 수 있나요? 하다못해 소개팅을 하거나 선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첫인상 거의 3초면 다 스캔이 되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되잖아요. 첫인상이라는 게 그 사람의 옷 매무새, 표정 이런 것들로 판가름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이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세일즈다라는 책의 저자도 이 사람이 뉴욕의 부동산 중개왕인데, 출근을 하기 전에 항상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식단 관리도 항상 열심히 하고 좋은 몸 상태를 만든 다음에 항상 최고의 좋은 정장을 입어요.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항상 몇십만 원을 주고 머리를 커트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었는데, 우리가 옷은 매일매일 다른 것을 입을 수 있지만 머리는 한 번 내가 투자를 해놓으면 한 달 내내 입는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입는 머리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투자를 안 하고 옷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신경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복장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고, 손톱, 발톱, 털 관리 이런 것들도 항상 깔끔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 책에서. 근데 저도 너무 100% 공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조건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프로 선수처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동호인들과 프로 선수의 차이는 뭐냐면, 아마추어들은 그냥 운동하는 시간에 가서,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테니스 치는 시간에 가서 사람들과 테니스 치고 맛있는 거 먹고 집 가서 한숨 때리고 이런 게 일상인데, 프로 선수들은 그 테니스를 치기 위해서 테니스 치는 시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테니스를 잘 치기 위한 루틴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거, 그리고 먹는 것도 몸이 무거워지지 않게끔 항상 건강하고 가벼운 음식들을 먹으면서 노력을 하고, 달리기를 통해서 체력을 키우고, 헬스를 통해서 근력을 키우고, 이런 식으로 기본 체력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한 다음에 테니스를 본격적으로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자기 관리라는 게 3개에서 끝나요. 운동하고, 잘 자고, 잘 먹고. 우선순위를 해보면 전 잘 자는 게 먼저, 그 다음 잘 먹는 거, 그 다음이 잘 운동하는 거, 이 3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신의 일에 있어서 프로로 활동하고 싶다면 최상의 집중력과 최상의 몸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어느 정도의 책임감과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하는 거 굉장히 이 책에서도 강조를 하고, 프레드릭 에크룬드도 항상 모든 관리가 프로 선수처럼 맞춰져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모든 루틴들을 실행하는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시간대별로 선수처럼 활동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아서 저도 제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루틴화시키고 최대한 깔끔하게 프로 선수처럼 활동하고 마인드를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세 번째,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여기서는 사람들을 웃겨라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꼭 웃기지 않더라도 이 표현이 사람들한테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 라는 거죠. 저도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이 사람 되게 일도 잘하고 정말 훌륭한 친구인데 외모적으로도 참 매력적이지 않고 에너지가 되게 다크한 친구들이 있어요. 어둡고 항상 본인 혼자 이게 히키코모리처럼 일하고, 사람들이 말했을 때 리액션도 없고 웃지도 않고, 근데 일은 잘해.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가 아무리 일을 잘하더라도 이 친구의 성장은 분명히 상한선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런 생각이 그냥 무조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성과에는 무조건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특정 분야에서 스타 플레이어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관리자, 리더급으로 올라가야 돼요. 팀장이 되든 아니면 어떤 회사를 내가 창업을 해서 대표가 되든 그 다음 스텝으로 올라가려면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마음을 사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그 다음 스테이지로 무조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말을 잘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풍겨져야 되고요, 강하고 좋은 에너지가 풍겨져야 되고,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말을 붙이고 싶은 사람,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리스펙트풀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간과하는 사람들이 진짜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앞발차기를 하면서 본인만의 제스처를 하면서도 사람들을 웃기고 매력을 사고 이런 행동까지 하는데, 꼭 그렇게 과한 특출난 행동이 아니더라도 마음 먹는 것만으로도 되게 달라져요. 내가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 에너지를 사람들한테 풍겨내겠다 라고 마음 먹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그런 경우 있거든요. 내가 몸이 아픈데 일을 하는 거를 티낼 정도로 정말 표정도 안 좋고 진짜 이렇게 다크하게 일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좋은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진짜 내가 일을 못할 정도면 확실하게 그냥 오늘은 쉬겠다라고 회사에 얘기를 하고 쉬거나, 아니면 회사에 나왔을 때 밝은 에너지를 풍기는 연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프로의 영역이지 않을까? 프로가 테니스 선수인데 내가 발바닥이 까졌어, 붕대를 메고 있어요. 아프겠죠. 근데 프로 선수가 뛸 때마다 절뚝거리면서 나 아픈데 테니스 치고 있어요 라고 자랑하지 않잖아요. 프로의 영역에서는 내가 아픈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많은 시간을 붓고 있어요는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 없어요. 프로의 영역에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어느 정도로 매력적인지 그것만 딱 평가해서 이 사람에게 돈을 쓰든 아니면 시간을 쓰든 그런 것들을 판가름하는 거거든요. 정리하자면 이 책에서 제가 가장 많이 얻은 것이 크게 세 개인데, 본인이 매력적인 외형을 갖추는 거, 어울리는 옷을 입고 깔끔한 용모를 갖추고 털 관리를 하고, 성형까지 하라는 얘기 아니라 깔끔한 게 중요해요. 머리도 항상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고 그럴 수 있을 만한 외형적인 이미지와 태도, 행동, 표정을 갖추고, 두 번째는 프로 선수처럼 생활을 하는 거, 잘 자는 거, 잘 먹는 거, 잘 운동하는 거 통해서 나는 프로 선수다라고 마인드셋을 갖춰놓고 일을 위해서 나의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 좋은 에너지를 풍기고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고 리스펙트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끊임없이 마인드셋하고 노력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저는 이 책에서 가장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던 부분이고, 저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실행하는 부분이에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되게 많이 해요. 어떻게 현우님은 항상 그렇게 체력이 넘치고 피곤해하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에너지가 넘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러겠습니까? 인간이 365일 에너지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저도 힘든 날이 있고 하지만 힘든 날에는 차라리 사람들한테 그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웬만큼 힘들지 않으면 절대 힘든 티를 많이 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풍기려고 하고, 그리고 제 감정과 안 좋은 기분이 태도로 나타나지 않도록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연기를 하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프로라면 당연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면, 아니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경력을 쌓아나가는데 뭔가 계속 성장이 정체된 느낌이 든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꼭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막혀있던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풀리는 느낌이 드실 수 있고, 여태까지 막혀있던 여러분들의 운과 기회들이 한 번에 뻥 뚫리는 느낌을 저는 분명히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